20년? 건물 악기를 낫고. 나올 때니까. 서서히 안 좋아지기 네.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20년 됐어요. 예. 한 17년도. 그 농매장부터 그때 뭐죠? 농매장 그때 몰랐지 그걸. 그렇지. 현대의학 사모님 보세요. 이 눈이 그게 병원에서 못 고치잖아요. 진짜 눈도 지금 농내성에 오는 거고 그 병원에서 못 고쳐요. 그것만 못 고치는 게 아니고 만성 위염도 못 고쳐요 병원에서. 사람이 위험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무릎이 아픈 거 병원에서 고쳐요? 못 고쳐요. 이걸 왜 못 고치는지 정확히 인식을 해야 돼요.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은 1도 없어요. 이때까지 누가 약 먹고 당뇨병 약 먹고 고치는 사람 봤어요? 고혈압도 못 고치고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이 1도 없어요. 그게 약 먹고 그냥 유지만 되는 거지 평생 먹잖아요 약을. 안 그래요? 그렇죠. 한의학이나 중의학이나 있잖아요. 인체를 너무 아는 게가 너무 적어요. 인체를 알려면 진짜 이 세포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이 병원에서는 이 눈이 신경이 망가져서 그렇다 하죠. 네, 시신경. 이제 신경이라는 건 뭐예요? 세포 아니에요? 살아있는 세포잖아요. 맞지 않아요? 신경세포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먹어야 살거든. 결국은 피순환이 안에서 먹지 못한 애가 시신경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망가지는 거거든요. 네. 그걸 정확히 인식해야 돼요. 혈관이 핵심인지 신경이 핵심인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신경에다 이런 신경세포가 망가진다고 신경에다 신경 써서는 절대 못 고쳐요. 그거. 혈관이 있잖아요. 인체라는 거는 혈관이가 14만 킬로가 있거든요. 지구 2바퀴 반 돌 수 있을 정도로 인체 모세혈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게 막힌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 그거 뒤로 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그건 문지가 오네갖고 이게 이상했어요. 제가 드릴게요. 너 어떨까요? 그래, 형님 나오시죠. 네. 여기 스티커 앉으세요. 여기 붙여줘 이모도. 히히, 이쁘네. 와 이쁘다. 공주님 붙여줬네. 응. 그러면 지금 지상 봤을 때는 어떻게 이걸 지금 혈액순환을 돌려서 한 20년 정도 세포를 살. 됐는데 네. 봤을 때는 좀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능한 게 된 게 아니고 인체라는 거는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그래요? 인체를 알기만 하면 못 고치는 병이 1도 없어요. 다 고칠 수 있어요. 암도 고쳐요. 그걸 인체를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첫째 있잖아요. 인체를 뭐나 다 있잖아요. 이걸 알아야 고치잖아요. 모르고 맹목적으로 달려들면 고치는 되는 게 1도 없어요. 이게 인체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깊은 속까지 설득설명하게 알아야만이 이게 내 병은 어떻구나, 내 몸은 어떻구나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고치면 되겠구나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병원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기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정확한 답이 있으니까 어떤 물음을 물어봐도 제가 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면 꼬치꼬치 개안 물음의 의사들이 있잖아요. 짜증나요. 그런 거 봤죠? 병원에서는 물어보는 거 싫어해요. 그냥 이렇구나 이렇다고 그냥 답만 알려주고 그럼 약 먹어라 혹시 어떻게 해라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첫째, 인체라는 게가 우리 밥 먹잖아요. 밥 먹는 목적이 뭐예요? 밥 먹는 목적이 살려고.
예? 살려고. 예, 그러니까 살려고 뭐가 살려고. 아, 예, 세포? 예. 보세요. 그러니까 어, 어. 우리가 어렵고. 밥 먹는 목적이 결론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맛있어 먹고 배고파 먹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있잖아요. 우리 인체에 진짜 몇백, 몇천억 개 세포가 있거든요. 뼈세포, 뭐 신경세포, 근육세포, 뭐 인대도 세포잖아요. 모든 게 다 세포거든요. 이 세포들이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체라는 거는 단세포 동물이 아니잖아요. 다세포 동물이잖아요. 모든 게 있잖아. 다 세포거든요. 이 세포들이 쉽게 말하면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거거든. 결론적으로는. 안 먹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똑같은 도리예요. 우리 모든 세포들이 잘 먹어야 이 사람도 건강하거든요. 안 그래요?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몇십억 개의 세포를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먹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배고파서 먹고 맛있어서 먹고 하지만 그래서 한 가지를 딱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포들이 살아있는 동물이에요? 죽은 동물이에요? 살아있죠? 그렇죠. 살아있죠? 맞죠? 살아있으면 이 세포들이 영양물질을 흡수하잖아요. 혈액순환이 산소와 영양물질을 흡수해서 살거든요. 그래서 세포핵에서 에너지를 산생해갖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열량이 나오면서 이 열량이 우리 세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게 필수 에너지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네, 예. 모든 세포는 세포질이 있고 세포핵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세포핵에서 우리 세포백에서 있잖아요. 우리 혈액 속 영양물질을 빨아서 먹잖아요. 네. 근데 먹으면 똥 쌀까 안 쌀까? 싸요. 싸죠. 네. 근데 그 똥이가 뭐예요? 뭔지 모르죠. 네. 우리 소변을 보죠. 예. 소변이 왜 나올까요? 그 똥 아니에요? 그렇지. 오, 잘하시네. 그러니까 소변이라는 거는 우리 세포들은 너무 작으니까 우리 세포에서 말하면 똥이가 있잖아요. 똥이가 소변이거든. 그리고 있잖아요. 세포로 막 하면 소변이 있잖아요. 우리는 소대변을 보잖아요. 네. 세포도 소대변을 보는데 대변이 있잖아요. 세포의 대변이라는 거는 우리 소변이거든. 액체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세포로만 소변이라는 거는 이산화탄소로 나오거든요.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인체라는 거는 불 때 항상 혈액 속에 배가 있잖아요. 이게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해주거든. 그게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쉴 때는 빠지고 들이킬 때는 공기 속에 산소가 들어가거든. 근데 항상 이게 있잖아, 산소와. 왜냐면 이 산소는 꼭 있어야 되니까 산소와 이산화탄소 지수야. 가만있어. 너 혼자 놀아. 아빠 얘기하고 있어. 엄마한테 가. 아니 이모한테 와. 이리 와 이리 와. 엄마 모른다. 엄마 내려가. 안 돼. 내려가. 아빠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산화탄소는 세포로 놓고 말하면 소변. 그 다음에는 세포로 놓고 말하면 대변은 우리 요산이거든. 소변이거든요. 소변이 매일 나오잖아. 근데 첫째 이걸 아셔야 돼요. 소변이 왜 요산이라 할까요? 요산, 이 인체라는 전 지구적으로 있잖아요. 딱 세 가지 물질이 있어요. 하나는 중성, 하나는 산성. 이건 화학으로 놓고 말할 때. 하나는 알칼리성. 중성이라는 게 물이 딱 중성이거든요. 그 나머지는 다 산성 가면 알칼리성이에요. 근데 그걸 또 아셔야 돼요. 알칼리성이라는 건 소금 같은 거. 알칼리성이 있잖아요. 소금 같은 게 알칼리성이고, 산이라는 거는 류산, 염산, 그 다음에는 여산, 이런 게 산이거든요. 무기질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물리적 성질을, 이 모든 물질, 이 산하고 알칼리성이 물리적 성질이 있잖아요. 그게 또 있어요.
알칼리성은 농도가 셀수록 푸실푸실해요. 소금 같은 거 푸실푸실하잖아요. 그거는 찐득찐득하지가 않아요. 근데 산이라는 거는 염산, 류산, 우리 인체에서 나오는 요산, 소변이 있잖아요. 이런 산은 농도가 셀수록 어떻게 돼요? 걸쭉걸쭉해요. 찐득찐득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그러니까 소변이 나오잖아요. 매일 나오잖아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소변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니까 우리 세포도 살아가니까 먹으니까 똥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소변이 매일 나와요. 소변이 안 나오면 사람이 뇌졸중 걸려 죽거든. 왜 뇌졸중이 걸려요? 그 산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몸에서 빠지고 몸에서 쌓일 때는 이게 엄청 큰 염증을 일으키거든. 유산이나 염산처럼. 유산, 염산이 몸에 대이면 어떻게 돼요? 농도가 센 거는 사람이 막 타잖아요. 그 중성을 일으키려고 이 화학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우리 유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혹시 예를 들어서 몸이 망가졌다. 몸이 망가져갖고 몸의 요산이 거의 90%가 빠져야 되거든. 10%는 글쎄 모르겠고 다는 모르겠고 근데 대량으로는 빠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몸이 망가져갖고 이 소변이가 잘 안 빠져요. 왜냐면 이 모세혈관이라는 건 눈에서 볼 수 없잖아요. 모세혈관 현미경을 넣어봐야만 볼 수 있거든. 14만 킬로가 되잖아요. 되게 가늘어요. 되게 가는데 인체가 만약에 망가져갖고 혈압이 떨어진다. 그러면 피가 원래 흐르는 게 빨리빨리 흘러야 이 요산을 치고 나가서 신장으로 몰아넣어서 신장이 예고해서 소변이 빠지잖아요. 근데 인체가 어느 순간 구조가 망가져서 피가 늦게 흐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가 빨리 흐르는 게 늦게 흐르면 착해지죠. 그 안에 요산을 있잖아요. 몸에 찌꺼기를 있잖아요. 빨리 빼지 못하고 거기 쌓이는 거야. 그럼 요산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돼요? 찐득찐득해지잖아. 찐득찐득해지면 어떻게 돼요? 피가 걸어지죠. 그 병원에서 그런 말 못 들었어요. 뭐 고지혈증이 있어 피가 걸다. 그 왜 걸까요? 뭐 콜레스테롤 높아서? 병원에서 난 콜레스테롤 높다. 그래서 있잖아요. 뭐 좋은 콜레스테롤은 뭐 어떻고 나쁜 LED고 나쁜 건 또 어떻고 하잖아요. 그거 다 개소리예요. 콜레스테롤은 다 좋은 거예요. 그거는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그게는 콜레스테롤은 우리 위가 흡수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그게 여과해서 나온 영양물질이거든요.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우리가 필요한 영양물질이 인체에 해를 끼친다? 그 개소리거든요. 쉽게 말하면 당뇨병 있는 사람들이 그 탄수화물 많이 먹지 말라.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당이 많이 쌓여서 혈관이 뭐 어때서 망가진다 하잖아요. 그것도 개소리예요. 먼저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거는 요산이에요. 요산을 탁하게 만들면서 그 다음에는 혈관이 막히잖아요. 찐득찐득해지면서 혈관이 막히면서 그 다음에는 좋은 것도 같이 쌓인다는 거지. 근본적인 핵심은 요산이거든. 영양물질이 인체를 해를 끼친다.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필요한 탄수화물이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친다. 그게 생각해보면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럼 사람 밥 먹지 말아야 되겠네? 아니, 이만큼 먹을 것도 이만큼 먹어야 되겠네? 아니잖아. 그건 아니거든요. 요산이가 제일 핵심 뭔가 요산이가 몸을 해치는 결론적인 핵심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몸이 망가져서 구조가 망가져서 요산이 왜서 나이가 들면 사람들 피부가 다 노랗고 검게 돼요? 그걸 봤죠? 그거 잘 못 느꼈어요? 나이가 60, 70대 되면 사람들이 다 피부가 노랗고 그 다음에는 검게 돼요. 그 노인반점들이 많이 생기고 예를 들면 그 트럼프 알죠? 트럼프 젊었을 때 피부가 하얗죠? 지금 무슨 색깔이에요? 노릇을 맞아. 완전 그렇죠. 백인이 같지 않아요.
완전 쎄노랗고. 그래, 왜? 요산이 쌓일 대로 이제 쌓여서 이제는 몸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애기도 어릴 적에 새까맸어요. 온몸이 새까맸어요. 요산이 너무 쌓여서. 근데 지금 있잖아요.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졌거든요. 작년 1년 동안 얘가 있잖아요. 병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병원 간 적이 없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안 적이 없어요. 작년 1년 동안. 그전에는 많이 아팠거든요. 다 제가 해결했지만, 작년부터는 한 번, 감기도 한 번 안 했어요. 얘가 지금 5살이 넘었잖아요. 저 애기가. 이제는 만으로 하면 7살. 5년 6개월 됐어요. 12월 말 12월 생기니까 만으로 하면 5살 반이거든요. 이때까지 병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애들은 막 보름 전에 있잖아요. 막 독감이 걸려갖고, 요즘 독감이 유행하잖아요. 독감이 걸려갖고 어린이집에서 저번에 어린이집 가는데 글쎄 얘네 반에 16명이 애기 있는 애 있잖아요. 12명이 있잖아요. 12명이 싹 독감이 걸려 감기 걸려 병원 가서 막 열이 나갖고 막 입원하고 닝기 맞고 막 그랬거든요. 12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남자가 3명, 여자가 1명 있잖아요. 그 감기 안 걸렸는데 저희 애기가 콧물만 살짝 나다 말았어요. 아무렇지도 않고. 왜? 그만큼 면역력이 이제는 좋아졌기 때문에. 몸이 좋으면 감기도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손님을 한 사람을 관리하는 데 있잖아요. 몇 시간 걸리는가 하면 부항 뜨는 게 1시간, 그리고 관리하는데 한 4시간 하면 5시간 기본으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인체라는 거는 그거 알아야 돼요. 요산이 쌓여서 우리 몸에 14만 킬로의 모혈관이 서서히 막히면서 몸이가 질병이 오고 노화가 오고 죽어간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제일 첫째.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혹시 이해가 가세요? 둘째, 그러면 왜 요산이 쌓일까요? 인체 구조가 망가졌기 때문에. 피를 빨리 흐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피가 빨리 안 흐르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몸이가 망가졌기 때문에. 몸을 뜯어 고쳐야 돼. 피가 빨리 흐르게끔. 첫째, 몸을 뜯어 고쳐야 돼요. 싹 다. 이걸 있잖아요. 싹 다 그냥 재조립하듯이 있잖아요. 뜯어 고쳐야 돼요. 싹 다 뜯어 고치고 그 다음에는 이미 피를 빨리 흐르는 구조로 만들고 나서 이미 몸에 쌓인 요산이 있잖아요. 서서히 빼줘야 돼. 그러면서 있잖아요. 온몸에 모혈관을 싹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모혈관이 뚫려야만이 우리 세포들이 밥 먹을 수 있어. 제대로 밥 먹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좀 이해가 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 손님들은 제가 있잖아요. 항상 밥을 잘 먹으래요. 무슨 의사들처럼이잖아요. 무슨 이걸 먹지 마라 저걸 먹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딱 당부하는 거는 고기를 적게 먹어라 해요. 그러니까 이 육고기 있잖아요. 이런 걸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좀 어렵겠지만 닭고기하고 생선은 좀 괜찮아요. 하얀 고기는 하얄수록 요산이 적어요. 아, 요산 배출하는 게 적어요? 그러니까 몸에 그런 고기 속에 요산이 적다고요. 아, 고기 속에 요산이? 그렇지. 아, 하얄수록. 오리고기도 요산이 있겠네요. 그렇지. 하얀 고기 쉽게 말해 생선, 그리고 닭고기 있잖아요. 이런 게 요산이 적어요. 근데 딱 보면 있잖아요. 그리고 육고기 있잖아요.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게 고기들이 있잖아요. 요산이 많거든요. 벌써 하얗지가 않잖아요. 특히 양고기가 있잖아요. 냄새가 심한 역하잖아요. 그 노린내가 양이 소변 냄새라는 거. 양고기가 있잖아요. 양고기는 식으면 못 먹어요. 아예. 누린내 있어갖고 항상 뜨거울 때 먹어야 되거든요. 양고기라면은 몸에 너무 안 좋고. 왜 외국 애들이 일찌감치 노화가 와요? 양고기를 먹어요? 고기를 너무 먹기 때문에. 아.
육고기를 있잖아요. 하루 3끼 고기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화가 너무 빨리 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사모님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손님이 있잖아요. 이 엄청 유명한 목사가 있거든요. 그 목사는 이런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좀 이런 인성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 교회를 뭐 다니라 말라 이런 걸 얘기를 하느님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되게 인천 급이 높은 목사인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딱 얘기하는 게 그래요. 사람이 말이 맞다는 거지. 미국에서 있잖아요. 미국 비행기, 캐나다 비행기라면 한국 오잖아요. 이 외국 비행기가 캐나다랑 미국 비행기도 한국 오잖아요. 70대 노인들이 있잖아요. 다 혈체 탔어요. 뭐 걷지도 못해요. 이제는 외국 사람 70이 넘으면 아예 걷지를 못해요. 몸이가 있잖아요. 혈관 싹 막히니까 힘이 싹 줄어들고 쪼그라들어서 근육이 싹 없어갖고 힘도 없어갖고 걷지도 못해요. 외국 애들은. 그래도 여기 사람들은 70에도 뭐 건강한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 사람들은 걷지도 못해요. 왜? 평생 너무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노화하고 일찌감치 살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고기를 최대한 적게 먹는다는 거예요. 야채 많이 먹고 그러니까 단백질 보충하려면 생선이나 닭고기 아니면 계란, 두부 이런 데로 단백질 보충하면 충분해요. 이런 걸 최대한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워낙 안 좋은데다 그것까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고기 속 요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걸 매일 먹으면 자기 몸에서 산생한 소변도 잘 배출이 안 되는데 밖에서 먹는 음식에서 그 요산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몸에서 싹 쌓이면 몸에 혈관이 막히는 거는 그냥 한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40대 중반이 벌써 있잖아요. 몸이 주글주글하고 되게 늙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좀 이해가 가세요? 몸이라는 거는 첫째 일단 몸에 안 좋은 음식은 적게 먹는다. 최대한. 둘째 이미 몸의 요산은 그거는 빼줘야 돼요. 근데 요산만 몸이라는 게 어혈이 있잖아요. 아까 보면 시커멓잖아요. 저희 애기도 관리할 때 시커먼 어혈이 나오거든요. 시커먼 어혈이. 얘가 지금 이제는 부항 뜬 지가 수백 번 부항 떴어요. 아직도 근데 몸에서 어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보기에 건강하죠. 제 보기에는 안 건강해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매 주말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래 주말에는 손님 관리 안 한다고. 원래 오늘 낮에 얘를 관리해야 돼요. 어제 오늘 온다니까 어제 일찌감치 얘 데려와서 관리했거든요. 9시까지. 얘를 부항 뜨고 관리했어요. 등허리 부항 뜨고. 그러니까 사모님 몸의 요산이 사모님 이 몸은 보기에는 건강 이렇게 그냥 멀쩡해 보이지만 이 안에 요산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어혈이 있잖아요. 몸에 어혈이 어마어마해요. 상상 이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어혈이라는 게 또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몸에 어혈이 이만큼 나오잖아요. 근데 이만큼 이제 나오는 어혈이 있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몸에 있는 어혈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이게 찐득찐득 하잖아요. 그러면 안 나와요. 찐득찐득 하면 부항을 당기는데 부항이 힘으로 그 어혈이 있잖아요. 빠지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있잖아요. 이게 이만큼 어혈이 다 나올 때면 이만큼 돼요. 왜? 이게 조금 녹아서 조금 녹으면 나오고 조금 녹으면 나오고 그러니까 몸에 어혈이 이만큼 있다 하면 실제 나오는 어혈이 이만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혈이 걸쭉걸쭉하면 몸속에 있는 어혈의 농도가 엄청 센 거고 나올 때는 이미 조금 녹아서 그 농도가 덜 센 어혈이 덜 건 어혈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있잖아요. 진짜 사람이 건강해지고 젊어지려면 이 사람이 몸 체중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저는 지금 52kg거든요. 52kg면 이 몸에 있는 어혈이 52kg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애기가 지금 저도 지금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애가 지금 금방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애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관리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까지 요즘 수백 번 관리했어요. 근데도 시커멓게 계속 나오고 골 때려요. 얘는 어릴 적에 있잖아요. 다른 애들은 우유를 막 210, 240, 280씩 먹을 때 있잖아요. 얘는 우유를 처음에는 한 60씩 먹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 우유병을 입에다 대면 막 울었어요. 안 먹어요. 어느 하루 우유 안 먹은 적, 아무것도 안 먹은 적이 있어요. 이유식도 못 먹는 애가 우유를 안 먹으면 살아요? 뭐, 그 다음부터 안 되겠다 싶었고, 그 다음에 몸 보니까 완전히 배가 쌌거든. 대장이 싸면 이 안에 내장이 어혈이 꽉 찬 거야. 그걸 그냥 풀고 한 우유를 그냥 50, 60 먹으면 체하고, 또 배를 또 한 5분 만지면 또 우유 먹으면 또 50, 60 먹고. 야, 얘가 배를 한번 하루에 막 배를 9번씩 관리했어요. 얘는 몸이 그렇게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몸은 첫째는 있잖아요. 몸을 풀어야 된다. 뜯어 고쳐야 돼요. 이게 어혈이 안 쌓이는 구조로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피가 빨리 흐르게끔 만들어줘야 돼. 둘째, 이미 몸속에 있는 피를 있잖아요. 천천히 싹 있잖아요. 제거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모세혈관이 꽉 열릴 때면 모든 게 다 나아요. 저희 관리 손님이잖아요. 저 용인에 있는 손님이 나이가 소띠거든요. 52살이거든요. 지금 관리받은 지 2년 반 좀 됐겠나? 원래는 3주에 한 번씩 오던 게 지금 어제는 5주에 한 번씩 오거든요. 몸 좋아져서 3주에 한 번씩 꼬박 다녔어요. 한국 타이어에 출근하거든. 서울에 한국 타이어 출근하거든요. 용인에 그 회사가 있는데 그분이 지금 있잖아요. 2년 좀 넘게 받았는데 온몸이 병이 다 좋아졌어요. 그리고 둘째는 누구 봐도 있잖아요. 막 놀래요. 왜? 52살인데 보기에는 40대 초반돼 보인다고. 지금 무슨 관리를 받고 있는가 옆에 사람 자꾸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관리하면 젊어지게 할 수 있는 관리만이 이 사람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칠 때 뼈마디, 경추 뭐 이런 걸 다 만지시겠네요? 경추만 사람이 뼈마디부터 세워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또 이게 또 말하자면 조금 긴데 인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뭐 있어요? 첫째, 뼈 있어요. 그 다음에 순환기 있고 뼈 있고 뼈에 붙어 있는 게 근육이 아니거든요. 신경 있고 힘줄이지. 힘줄. 예, 뼈에 붙어 있는 게 힘줄이고 힘줄에 붙어 있는 게 근육이고, 그렇죠? 그 근육하고 힘줄 사이에 신경이 있고, 그다음 근육 속에 혈관 있고, 그렇죠? 뼈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대략 있잖아요. 그냥 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힘줄 있고, 근육 있고, 혈관 있고, 신경이 있어요. 이 5개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핵심일까? 뼈가 핵심일까? 뼈마디를 세워주고 신경이 핵심일까? 아니면 근육이 핵심일까? 혈관이네. 아니야. 힘줄이 핵심이지. 힘줄은 유연할수록 뼈 간격이 이렇게 뼈 간격이가 이렇게 줄어들수록 뼈 간격이 줄어들겠죠. 관절의 간격이. 그 둘째는 힘줄이 줄어들수록 근육이 경직돼요. 그러니까 근육은 쉽게 말하면 쫄병에 불과해요. 힘줄이 굳어지고 안 굳어짐에 따라 있잖아요. 뼈 간격이 잘못되고, 그리고 연골이 잘못되고, 그리고 근육이 경직되면 어떻게 돼요? 피순환 안 되겠죠? 그러면 신경하고 힘줄은 같이 줄어들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힘줄이 줄어들면 신경도 같이 줄어들어요. 신경 섬유도. 신경은 섬유질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일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둘째, 우리 인체에는
근육세포도 있고 신경세포도 있고 뼈세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학이라는 게 되게 복잡하거든. 근육세포, 신경세포, 뼈세포랑 다 있는데 모든 세포들이 먹는 게 똑같지 않거든. 근육세포는 어떻게 돼요? 그냥 단백질을 좀 흡수하면서 탄수화물 많이 흡수하면서 이렇게 근육이 힘을 쓰잖아요. 근데 뼈세포는 어떻게? 철분도 흡수하고 칼슘도 흡수하고 뭐 여러 가지 흡수하잖아요. 그러면 먹는 게 틀리는데 싸는 똥은 당연히 틀리겠지. 먹는 게 틀리는데 똥이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오는 요산이 있잖아요. 성분이니까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 석회질을 들어봤어요? 네. 석회질이란 거 들어봤어요? 네. 석회질이 막 쌓인다. 네. 그게 뭘까요? 그게 뼈세포의 똥이에요. 왜냐면 이 뼈세포는 당연히 똑같이 신진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뼈세포라면 칼슘 같은 철분 같은 무기질을 많이 흡수하고 단백질을 많이 흡수하거든요. 근데 이게 맨 무기질만 흡수하면 뼈가 취약해져요. 쉽게 깨지거든. 그럴 때 칼슘과 그리고 그 단백질 있잖아. 같이 들어가서 단단한 칼슘하고 그 다음에는 쫄깃쫄깃해주는 단백질이 같이 들어가서 뼈가 있잖아요. 단단하면서도 질기고 안 깨지게끔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몸이 있잖아요. 망가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뼈세포도 똥 쌀 거 아니에요. 똥 싸면 칼슘도 나오고 이런 무기질이 많이 나오거든. 근데 그것도 역시 있잖아요. 닦게 나오니까 피순환이 잘 될 때는 몸에서 빠지거든요. 소변으로. 그렇기 때문에 소변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소변이 앉아서 소변 볼 때 잘 보면 이 노란 물 있잖아요. 물 밑으로 가라앉거든. 무기질이 있기 때문에 무거워서 가라앉거든요. 근데 그거 똑같이 피순환 안 될 때문에 몸에 쌓이잖아요. 하루하루 조금 쌓이면서 그게 있잖아요. 뼈처럼 먼지가 끼듯이 계속 그런 관절 사이에 쌓이면서 그게 석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뼈가 커진 거지. 근데 그게가 자기들 쉽게 말하면 쌓여서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신경도 누르고 그러면서 허리도 아프고 그게 되거든. 허리도 아프고 혈관도 누를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석회질이란 많이 들어봤죠?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게 있잖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 몸이 지금 어느 상태이고 어떻게 해야 내가 병이 고쳐진다 이걸 알아야 돼. 모르고 이제 대고 막 한다면 아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 있잖아요. 저 영년의 사람 봐요. 두통이 심하지? 두통이 다 고쳐졌어요. 그건 뭐 한두 번 되니까. 그리고 목 디스크 있잖아요. 병원에서 수술하면 전신마비가 온댔어요. 처음에는 목 디스크 때 너무 심해왔거든요. 목 디스크 너무 심해서 병원에서 수술하는 게 1,400만 든대요. 근데 보험 드니까 상관없는데 비용은 1,400만인데 이 사람은 목 디스크 수술하기 너무 거기 무서운 거야. 잘못하면 이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색하다 저를 찾아왔는데 목이 지금 왜 멀쩡해요? 2-3번 관리받고 멀쩡해졌어요. 허리가 그렇게 아픈 게 멀쩡해졌지? 식도염 위염이 있잖아요. 그건 뭐 한두 번 관리하면 또 바로 좋아지니까. 병원에서는 식도염 위염이 평생 이 사람 약 먹잖아. 계속 저 앉고. 저한테는 한두 번 관리받아도 멀쩡해져요. 네, 그럼 여기가 안압이 높은데 뭐 안압도 바로 뭐 이렇게 되겠네요. 안 되는 게 없다니까요. 네. 네. 둘째는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그 사람 좋아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그 블로그에 보면 알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처음부터 지금 한 20회 지금 관리받을 때 순서 다 있거든요. 네. 대화 내용이 다 있거든요. 그건 제가 좋아졌단 말이야. 그 사람이 얘기하거든요. 무릎이 그렇게 아픈데 무릎이 멀쩡하지. 허리가 그렇게 아픈데 지금 허리가 멀쩡하지. 위염, 식도염이 너무 안 좋아갖고 이게 있잖아요. 밥도 있잖아요. 이게 덩치가 180 되는 사람이 밥도 있잖아. 지금 잘 못 먹거든요. 식도염이 심해갖고 지금 밥은 너무 잘 먹어. 위염, 식도염 없어지지도 한참 됐거든요. 이런 거는 고치기 되게 쉬워요. 되게 빨라요. 이런 거. 그리고 심장병이 있잖아요. 심장병 때문에 이 심장이 너무 쪼여들고 아프고 이게 답답하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이게와 관리 안 받았으면 이 심장에다가 이런 수술 안 하면 이런 심장 박동기 있잖아요. 심장에 이게 접전기를 치는 거 그거 마지막 단계거든.
그것까지 해야 될 상황인데 심장 지금 멀쩡해 완전. 한 20회 관리받고 멀쩡해졌거든요. 심장은. 그 다음에는 그 불면증이 있잖아요. 불면증도 한 20회 관리받고 멀쩡했어. 불면증이 사람이 피곤해서 다시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얼마나 심하면 잘 때 있잖아요. 지금 한 2년 동안 저한테 오기 전에 한 1년 동안 이 수면무호흡기 있잖아요. 이 산소통 같은 게 옆에다 끼잖아요. 그거 끼고 잤어요. 딱 21회 만에 있잖아요. 21회만 이걸 뗐어요. 아예 이거 떼는 거 너무 좋대. 지금은 완전 날아다니요. 누가 봐도 있잖아요. 보기 누가 봐도 있잖아요. 완전히 지금 4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젊어지는 거하고 몸이 좋아지는 거는 동시에 진행돼야 돼요. 동시에. 약 먹고 몸이 젊어질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하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몸이 좋아질수록 있잖아요. 모든 병을 다 같이 있잖아요. 좋아지고 몸이 있잖아요. 근육이 살고 힘은 나고 체형도 이뻐지고 군살이 빠지고 힘이 나고 젊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동시에 진행돼요. 얼굴도 이뻐지고. 그럼 어떻게 이거를 치료하는 건가요? 비용은 어느 정도? 비용이나 그런 거. 비용은 180만 원이에요. 한번 네. 관리 받는데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관리 받고요. 한 달에 한 번. 관리하는데 네. 180만 원. 근데 지금 먼 데서 오면 먼 데서 왔으니까 160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아이고. 한 달에 한 번 생각해 봐셔야 돼요. 그건.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방법이? 제가 얘기했잖아 아까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3시간 4시간 걸려요. 온몸을 다 고쳐야 돼요. 사모님이잖아 지금 이 있잖아요. 이 시신경이 잘못됐잖아요. 이게 딱 목 문제거든요. 목 문제예요. 근데 제가 절대 그러니까 한 부위만 고쳐 안 줘요. 왜 인체라는 게 한 시스템이거든. 사모님 예를 들어서 오늘만 이렇게 뭐 한 어느 정도 관리받고 이게 눈이 목만 관리받고 눈은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사모님 다른데 또 나중에 다 고장나요. 무릎도 고장이 나고 뭐 어디 다 고장나거든요. 그게 또 몸이라는 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오장육부 있잖아요. 이게 뒤에 심장, 이게 심장, 폐, 간, 그다음 췌장, 위, 소장, 대장, 직장, 자궁, 그다음에는 이 골반 라인, 무릎까지 있잖아요. 이 모든 라인이 다 같이 좋아져야 되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 같이 관리해야만이 눈도 빨리 좋아져요. 왜냐면 혈액이라는 거는 여기서만 흐르는 게 아니잖아. 온몸을 다 흐르잖아. 혈액이 좋아지려면 또 위도 흡수도 좋아야 되고 신장도 있잖아. 신장도 예과도 잘해야 되고 이 오장육부가 있잖아. 모든 게 다 동시에 좋아지거든. 그래야만 눈도 빨리 좋아져요. 핵심은 목이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목 때문에 너무 망가지니까 이게 탈모도 오고 시력도 떨어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모세혈관이 다 막히니까 서서히 막히면서 있잖아. 이게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각막이 있잖아요. 이게 영양 흡수가 안 되고 변물이 안 빠지니까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래 뿌옇게 보이고 더 막히면 그다음 녹내장이 오고 더 막히면 그 다음에는 이 눈이 완전 실명이 오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걸 터득하기 전에 예전에 그런 안마사가 있는데 한국에 안마사가 있는데 좀 그때는 유명했어요. 그때 한번 그분이 안마가 유명하다고 한번 제가 찾아가 뵌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그때 얘기는 안 했지만 딱 저희 실력이 5%밖에 못 하더라고요. 안마사가. 근데 그 안마사가 있잖아요. 20살까지 눈이 멀쩡했어요. 대학 들어가서 갑자기 두 개 다 실명이 왔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는 이 안마사에 길을 끌었는데 그때 이미 50살 좀 넘은 안마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실명이 된 건 20대 초반에 대학교 있을 때 갑자기 실명이 왔대. 두 개 다. 그게 똑같아요. 목 때문에 눈이 망가지고 비염이 오고 치아가 망가지고 이명이 오다가 귀가 멀고 이게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목 때문에서 목만 한 가지만 절대 안 고쳐요 저는. 인체는 한 가지 시스템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몸을 싹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네. 싹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사장님 저희가 비용은 좀 너무 좀 힘들고요. 예. 그냥 여기 전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목만 좀 만져주시면 안 되나? 그렇게 해서 좀 비용을 싸게 해주시면 안 되나? 저희가 그 정도 형편은 안 돼가지고. 한편은 안 돼서. 네. 근데 한번 관리에 답이 없는데. 그래도 한번 예. 저기